2000년대 이전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일본 조선업계는 현재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꿈입니다. 다시 태어나고자,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부활의 꿈만 10수년째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치이고 기술 경쟁력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믿던 일본 조선사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6월 17일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대형 컨테이너선이 사이클론을 만나 인도양에서 두 동강으로 쪼개져 침몰해버린 겁니다. 물론 일본의 선박 기술은 배 엔진이 제멋대로 꺼져버리는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만 중국 저가수주 공세의 최대 피해 국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수주로 절대 받아낼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 조선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운 회사들이 내놓는 발주 물량 덕분에 그나마 일본 조선업이 세계 3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일본을 벗어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사실상 모두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일본은 세계 최고에 있던 자리를 줄곧 한국에게 많이 뺏겨왔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체결해 일본이 최악의 버블 경제를 형성하도록 만들었고 1990년대 이후 거품 붕괴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과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을 꺾고 한국이 1위로 올라선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지난 2021년 1, 2위 조선사 합병을 추진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하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호황의 결실은 한국이 모두 맛보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끼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3호중공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한국조선해양이 연간 수주 목표를 벌써 달성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8일 유럽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총 3척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507억 원의 수주 잔고를 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연간 수주 목표량이었던 17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목표를 넘어섰는데요. 하반기가 시작된 지 단 8일 만에 한 해 목표량을 채운 겁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140척의 배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기술 장벽이 낮고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로 수주하는 벌크선은 고작 4척에 불과한데요.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도 7월 말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열흘가량 더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올해 수주 목표량이 지난해보다 약 17%가량 높았다는 겁니다. 조선업종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는 2021년보다 더 높은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한 선박의 수는 작년보다 40척가량 적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확실하게 큰 돈이 되는 알짜배기 선박만 골라서 수주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의 팬데믹이 낳은 해상 물동량의 증가,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실질적 수혜가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의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